제 이름은 모희석이고요. 나이는 올해 55세입니다. 그리고 자동차에 재직 중이고요. 한 27년째 근무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너무 플랫한가요? 아니, 아니요. 아니요, 저는 원래 부산입니다. 고향이. 92년도에 결혼을 하고 94년도쯤에 이렇게 부산 쪽에 경기가 원래 부산이 경건고이잖아요. 그래서 경기가 많이 하락되기도 하고 이제 결혼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안정적인 직장 그때는 부산은 좀 격동기라고 해야 되나? 굉장히 좀 많이 혼란스러웠거든요. 그래서 좀 안정적인 곳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위치적으로 가까운 데가 울산이고 그다음에 이제 울산 쪽에 뭐 지인들도 많이 있고 자동차나 뭐 중공업이나 유화나 이런 안정적이고 이런 직장이 있으니까 아마 울산을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. 부산에 신발업이 되게 많았거든요. 거기서 조금 일을 했고 네. 졸업은 이제 공업계로 했는데 이제 그 부산 쪽이 이렇게 좀 직장이 조금 많이 여유롭지 않았어요.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좀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야 되겠다는 게 좀 되게 컸죠. 이렇게 뭐 어떤 뭐 꿈을 이뤄야 되겠다는 것보다 일단 좀 안정적인 직장? 거기가 되게 포커스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와이프도 좀 울산 쪽은 좀 많이 안정돼 있다더라. 친구들이 울산 쪽이 좀 많아서 부산이나 이런 쪽보다는 부산에는 사실 그 대기업이 없잖아요. 그 울산 쪽이 훨씬 더 메리트가 있을 것 같다. 대기업이 많으니까 직장이나 이런 거 잡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. 이렇게 울산에 와서 좀 황당했어요. 이게 부산에는 인구도 많고 인프라도 다양하고 근데 제가 그때 94년도 올 때는 무고동에서 호계까지 길이 하나밖에 없었어요. 농길도 있고 소도 있고 닭도 있고 이렇게 호계 쪽을 제가 그때 정착을 했거든요. 그때 호계에서는 호계역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길이 좀 진짜 시골스럽다고 해야 될까? 그래서 부산이랑은 괴리를 많이 느꼈어요. 조금 있다가 내려가야지 다시 조금 돈을 벌면 부산으로 다시 가야 되겠다. 울산은 아닌 것 같다. 밤에 이렇게 왔는데 그때는 이렇게 무고동에서 이렇게 삼산이나 이렇게 오는 길이 되게 좀 어둡고 이게 도시 맞나 이런 좀 그리고 양정동 쪽에는 이제 공업지대니까 그때는 지금같이 이렇게 화려한 공업지대라기보다 조금 그랬어요 한 느낌이. 자동차 바로 입사한 건 아니고요. 한 1년 정도 이렇게 중공업 이렇게 그 협력업체에서 일을 조금 하다가 원서를 놓고 조금 기다리고 있었죠.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. 일단 집은 구해졌고 바로 내려갈 수는 없으니까 그때 이제 자동차에서 신입 사원을 뽑을 때라 좀 시기가 좀 잘 맞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자동차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됐죠. 저는 플라스틱 금형기술부로 금형 제작하는 오퍼레이터 작업자입니다. 네, 금형 저희들 차에 반바 그 금형을 이제 깎는 곳인데 쉽게 좀 설명하면 붕어빵에 빵틀을 만든다고 할 수 있겠죠. 제가 생각하는 뭐 지구상에 존재하는 일들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. 변호사도 계속 반복되는 거고 어디서도 계속 반복되는 일이고 그런데 저는 나름대로 좀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저희 처음에 자동차 입사할 때는 다들 차를 만든다고 생각했죠. 누구든지 차를 만든다 입사만 하면. 근데 이게 되게 입사하고 나서는 광범위하더라고요. 하는 일도 많고 저도 지금 울산 공장 전체를 다 알지는 못하거든요. 한 곳에 집중돼서 일을 하다 보니까. 근데 이제 한 마을을 이루고 있다고 해야 되나? 자동차라는 범위 자체가 양정동을 거의 다 커버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일단 규모 면이나 뭐 남들 봤을 때 안정적인 직장이니까 되게 좀 안도감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것도 느끼고 기술적인 작업을 하니까 또 되게 재미있기도 하고 반복되지만 이게 저희들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가 계속 바뀌거든요. 저희들 같은 경우 프로젝트 부서니까
이제 소나타가 나오고 제네시스가 나오고 이러면 보통 이제 그 외관은 좀 큰 차이가 없잖아요. 근데 이제 모양을 바꾸는 게 앞에 범버 같은 게 계열이니까 되게 좀 반복되더라도 되게 재밌죠. 똑같은 걸 계속 하는 건 아니니까. 저는 이제 전체적인 차를 보는 게 아니니까 이제 반발을 만들어서 차에 결합했을 때 아 이런 디자인이 되는구나 하실 때 좀 신기하다고 해야 될까? 저도 금형을 만들고 자동차업에 있지만은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못 보는 거잖아요. 저 같은 경우에도 일부분만 프로젝트를 하니까. 근데 막상 차가 나왔을 때 아 내가 만든 금형이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하면 되게 좀 신기하죠. 제가 한 일이지만 네,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자동차에서 애도 낳고 다 큰 지금 성장 시기를 다 봤으니까 그 전체적인 세월이 되게 다 좋았던 것 같아요. 저는 좀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. 일단 합창을 하나 하고 있고요. 밴드도 하고 있고 밴드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합창단을 한 6년 정도 하고 있거든요. 이제 그쪽에서 좀 합이 맞으신 분들이 밴드를 한번 해보고 싶다. 나이 좀 드신 형님이 내가 나이가 들고 보니까 뭔가 좀 심장이 뛰는 일 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밴드 해보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배워서 못 하잖아요. 근데 그분도 쳐보고 저도 생쳐보고 그래서 이거 기다려서 배워서는 안 된다. 일단 저지르고 보자 해서 밴드를 만들었어요. 지금 한 이제 6개월. 계획은 연도연이죠 저희들도. 연말에 뭔가를 하고 싶어요. 그래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한 곡씩 이제 곡을 가져와서 한 2, 3주 연습하고 또 다른 곡을 또 가져와서 또 연습하고. 옛날에 저희들이 되게 즐겼던 7080 이런 노래들이 코드가 되게 간단해요. 요새 젊은 노래들은 거의 하이 코드나 펑키한 이런 것들은 되게 복잡한데 저희들이 좀 옛날 곡들을 좀 따와서 많이 하죠. 제가 일렉을 하고 있고 원래는 제가 이제 기타를 할 게 아니고 그냥 서브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메인으로 오신다는 기타 하시는 분이 이제 사정에서 못 오겠다고 그래서 제가 메인이 됐어요. 네, 어버버하고 있어요. 퇴직이 혹시 그러면 조금 얼마나 남으신? 저도 이제 한 6년 정도 많이 하죠. 특히 10년 안쪽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10년이나 1년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하시거든요. 사실 저도 입사할 때 한 뭐 2, 3년 하다가 내려가야지 뭐 이랬는데 지금 27년이 됐잖아요. 근데 지나갈 때는 굉장히 느렸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빠르더라고요. 정년 이야기는 보통 한 15년, 20년부터 다들 이야기를 해요. 굉장히 가깝다 생각하거든요. 10년, 20년 전에 계획을 해야 된다. 근데 이제 뭘 하지? 그러니까 저희들 옛날에 한 15년, 20년 전에 이야기할 때는 전원주택 그리고 이제 귀농을 해야 된다. 귀촌을 해야 된다는 게 많았거든요. 근데 저는 그때도 좀 반대한 게 이렇게 신체 나이라 그래야 되나? 이게 안 늙으니까 저는 그때도 전원주택 이런 데 가는 것보다는 사람이 정착을 하면 거기가 고향이 되는 거잖아요. 그리고 지인들도 다 거기 있고 그다음에 시골이나 뭐 이런 데는 옛날에는 내가 알던 사람들 많지만 지금 이 나이가 되다 보니까 다 돌아가시고 없는 거예요. 그다음에 제 또래들은 다 외지로 나와 있으니까 굳이 복귀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.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제가 아직 젊게 보이니까 조금 울산에 머무르면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. 저는 좀 많이 고민했어요. 어떤 분들은 뭘 하지라는 부분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. 할 게 없다. 나이가 들어서 써줄 때도 없고 할 것도 없고 뭐 그때 와서 되겠나라는 말씀을 되게 부정적으로 많이 하셨어요. 근데 저는 그거랑은 반대로 아니다. 어떻게 보면 나이가 정년하고 나서 좀 여유 있게 생활에 쫓기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꿈꾸는 거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저는 다른 생각을 많이 했죠. 저는 지금 계획이 여기 엑스트라를 해보고 싶어요. 조연 배우. 되게 저희
애들이 지금 다 성장해서 이제 외지에 나가 있거든요. 걔네들 어릴 때 고등학교 때, 대학교 때 제가 같이 그 엑스트라 출연하는데 같이 따라하고 많이 했거든요. 픽업해서. 뭐 여행지에서도 보고 뭐 이런 엑스트라 분들 보면 그분들의 삶이 치열하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이분들은 여기서 뭔가를 이루어야 되실 분이니까. 근데 기다림 연속이니까 엑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다려도 문제가 없잖아요. 정년했으니까. 그리고 이렇게 사이트나 이런 데 보면 뭐 부산에도 있고 울산에도 있고 다 대구에도 있고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제가 필요한 시간 가서 좀 시간이 길으면 좋겠죠. 어찌 보면 그것도 생각하고 있고 부산 그 엑스트라 아카데미라고 있어요. 그냥 치면 나와요. 카페는. 그냥 딴 데도 있고 그냥 엑스트라 조연 치면 많이 나와요. 근데 문제는 가입을 하면 제 프로필을 보내줘야 돼요. 근데 지금 지급이 있으니까 보내기 어중간한 거예요. 또 가야 되고. 그래서 현재는 지금 조금 이따가 나중에 가기 이제 그만두기 한 1, 2년 전에는 한번 살살 다녀볼까 싶어요. 그 어떤 독백덕이나 이런 거를 보내는 건가요? 아니면 어떤 거를 프로필을?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프로필은 제 사진이나 그리고 이제 뭐 특징 뭐 할 수 있나. 근데 이게 엑스트라 모집하는 거 거기 그 게시판을 보면 사실 젊은 친구들은 되게 많아요. 이분들은 목적이 있으니까. 근데 중년층이 사실 잘 없어요. 거기서 뭐 떨고도 아니고. 근데 이제 제가 이리 보니까 몇 가지를 봤거든요. 그러니까 45세, 뭐 50대 이게 중년에 뭐 운전할 수 있는 트럭 운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거. 그런 데는 갈 수 있지 않을까. 가벼운 마음으로. 아무래도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이렇게 얽매이는 잡은 잘 안 주겠죠. 이렇게 시간에 얽매이기도 할 뿐더러 그런 직장을 구하기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어릴 때 못 해봤던 거 하고 싶었던 거 그런 거 할 것 같아요. 다른 일들이 많아지니까 나이가 많으면 시간이 막 빨리 간다는 말이 책임져야 될 일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릴 때는 공부만 하면 되잖아요. 근데 나이가 들면 애들도 케어해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또 뭐 회식이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많이 하니까 시간들이 너무 없더라고요. 어떤 분들은 저를 보고 뭘 그렇게 많이 하냐라고 많이 하시거든요. 자기들은 바쁘다고. 그래서 왜 그렇게 바쁘세요? 그러면 술 먹는다 바쁘시다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술을 끊으시고 딴 일을 하시라고. 할 거 많다고. 그래서 좀 더 하고 싶어요. 나이가 들면 그때는 좀 여유가 있지 않을까. 지금도 어찌 보면 여유가 없는 건 아니겠죠. 변명이겠죠. 근데 큰 변화는 없을 거라 생각해요. 지금 같은 경우 저는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운동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때는 운동을 좀 더 하지 않을까? 하셨는데 그때 나이대가 제가 어릴 때 좀 그림을 한 3, 4년 그렸었는데 이제 진학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했거든요. 그래서 그림도 좀 그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음악 같은 것도 좀 하고 싶고 고등학교 때 이렇게 미술부를 했었거든요. 그래서 디자인과를 가볼까 이랬는데 집에서 좀 경제적으로 받침이 안 되니까 옛날에는 지금하고 조금 달랐잖아요. 이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가정의 일원으로서 이제 좀 그런 게 되게 옛날에 많았던 것 같아요. 저희 세대 때는. 그래서 뭐 공고를 가라, 인문계를 가라. 그래서 압박 아닌 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 못했던 거 지금 나이 들면 좀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. 좀 읽으면 서글플 것 같아요. 저 쓰면서도 되게 서글프거든요, 사실. 뭐라고 적으셨길래? 젊은 그대에게 꿈을 가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. 자유롭게 살아라 말해주고 싶습니다. 그런데 현실은 꿈도 포기하고 자유도 없는 삶을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. 대기업이나 안정적인 직장을 찾기를 압박받기도 할 것입니다. 그래도 한 번뿐인 인생 멋지게 살길 빕니다. 그리고 꼭 여행을 많이 다니세요. 추가로 독서도 좀 꼭 했으면 합니다. 젊은 그대에게. 네. 좀 카메라 그래야 될까? 그러니까 살아오면서
사실 과거도 보고 미래도 보는데 이렇게 이걸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건 없잖아요. 가족들하고도 그렇고 어쨌든가 가정에는 안정된 이야기만 해주고 싶고 그리고 저희 애들도 되게 본인만의 꿈을 많이 좀 꾸거든요. 근데 그것보다는 또 현실에 안주하라고 부모가 이야기하니까 그게 조금 아쉽죠. 제가 다시 돌아가도 사실 그 길을 갈 수 없을 것 같아요. 또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우선이니까 좀 그 생각하면 좀 서글프기도 하고. 근데 이렇게 했으면 아 그때 그런 말 했어요.